지난해 11월부터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당 등 국정개입조사 본부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창원산단이 어떻게 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고 또 그와 관련돼서 김건희가 개입했는지 하는 것들을 최초로 문제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는 대비로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국책사업에 민간인 신부님 김건희가 후보지 선정에 개입하고 또 사전의 정보를 명태균에게 알려줘서 땅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런 것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관련되는 인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여러 가지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비리와 불법의 집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불법 계엄이 결국 그 트리거는 명태균 게이트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는 어떤 짓을 했고 무엇이 두려워서 계엄을 하게 됐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일지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 한 언론이 명태균 게이트, 즉 최초로 보도 나온 것은 김영선 의원이 2022년에 그 창원 의창구에서 처음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출마하려고 그러자 이제 그 국힘에서 공천을 못 주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김영선이 크게 반발했고 또 그에 대해서 대안으로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자 그 반발에 대해서 지역구를 김해 갑으로 옮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공개하게 됐는데 김해 갑은 민홍철 의원님 지역구고 워낙 민홍철 의원님이 그곳에서 그 당시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할 때니까 세서 아마 그곳은 절대 안 받겠다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 작년 9월 19일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7일 약 한 반달 한 후쯤에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개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에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2023년 3월 15일 날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인허가의 신속 처리라든지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혜택을 주는 15곳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발표되기 전부터 명태균의 깊숙한 개입과 또 교류가 있었던 것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는 대비로 엄격히 관리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인 신분인 명태균 씨는 그 발표 전 44일 전에 1월 31일 날 북면과 동읍 후보지 예정 대회비라는 문건을 파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측근인 A씨와 공유해서 A씨가 그것을 SNS에 올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벌써 그 40일도 훨씬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고요. 또 발표 하루 전인 3월 14일에는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창원 국가산단이 확정되니까 바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현수막을 걸고 해서 이것을 발표되자마자 즉각 김영선 의원의 작품으로 그렇게 현수막을 또 보도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과정 중에 10월 24일 날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창원 국가산단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국토위의 소속이니까 국토부에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창원의 산업단지 주변 지역과 이 대상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를 요 발표 직전에 그 내역들을 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다 해서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내용을 그 주변 일제히 다 등기부 등본 이런 것을 열람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2023년 3월 15일 날 그 전에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 내역과 그 전년도 같은 동기간대의 거래 내역을 보면 거래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거래 면적은 그 10배 이상 증가했고 거래액은 6배 이상 증가한 것이 나타났으니까 실제로 요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를 미리 했을 의혹이 너무 농후하게 증거가 드러나서 이것을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선정 과정을 다시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고 실제로 올해 2월 25일 날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국가 지역 전략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혹이 있는 것을 지금 국토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일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요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진 하나를 또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이 사진인데 이것은 2023년 3월 15일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약 한 달쯤 뒤에 명태균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의 제주도 별장에서 그들이 창원 산단 선정 그리고 장동화라고 이 안에 있는데 그 창원의 산업진흥원장 이제 원장으로 내정되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자기들이 합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그때 보면서 여기 안에 모든 비리의 카르텔이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이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확인을 해가겠다 이런 발표를 이 사진을 갖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관련되는 모든 인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일들이 이 사진 한 장에 다 증언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왜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돼서 이런 명태균과 관련된 비리와 불법의 내용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니까 10월달 계속 창원지검은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검찰이 창원지검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2024년 9월 30일 날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이자 또 전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인 강희경 씨, 지금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 되어 있는데 강희경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니까 강 씨가 보관하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파일 이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에 메시지 폴더가 6,892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 280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창원지검이 107쪽짜리 수사보고서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추측컨대 필히 용산으로 보고됐을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대통령이 그와 관련돼서 꼬리 자르기나 또 명태균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수사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차단하기 위해서 11월 7일 그 보고서가 작성된 지 3일 만인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또 제가 명 씨와 관련돼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다 하면서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성희롱 태도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것은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국힘의 후보가 될 때부터 각종 여론조사를 대신 해주고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조작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면서 상당한 컨설팅을 받고 또 많은 유력 인사들을 연결해 준 것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 결국 김영선 의원의 단수 공천에 그 2022년 보궐선거 때 국힘의 후보가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이 걱정이 돼서 이제 특별히 기자 그 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전개돼서 11월 15일 날 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니까 명태균은 자신이 살 길을 또 찾기 위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한두 개씩 계속 또 흘리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이제 11월 24일 날 이것은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건데 윤석열이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서 김영현 장관에게 그 지시를 한 게 결국은 비상계엄을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김영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든지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초안 이때부터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2일 날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명태균 변호사 이분이 황금폰의 존재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 앞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보니까 이제 윤석열은 바짝 겁이 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자신으로서는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 이게 결국은 12월 3일 날에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2월 3일 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명태균, 김영선이 그 전에 구속됐지만 기소가 돼야지 이제 구속이 확정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12월 3일 날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니까 그날 밤에 결국 윤석열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발령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본인이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했던 것들이 결국은 사실로 결국은 그런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정말 딱 들어맞은 예언이다. 명태균이 미륵보살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그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그 트리거가 될 거로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결국은 12월 3일부터 약 열흘 후인 12월 14일 날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대통령 지위를 중지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10월 15일 구속부터 딱 한 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중지되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 후보지가 왜곡되고 변경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창원시가 준비했던 산업단지는 창원대학교 인근 부지 12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창원시가 이렇게 신청을 하려면 경남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경남도지사가 누구냐면 전에 창원시장을 했던 박완수 지사였어요. 이분이 보기에 국가산단은 좀 커야 한다. 근데 12만 평이 뭐냐. 다시 해봐라. 해서 이제 1단계에서 이 창원대학교 인근 12만 평 부지가 그 다음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1구역은 창원대학교 인근 부지 12만 평, 2구역은 이쪽에 있는데 이것은 북면 생산 거점 지역 220만 평, 3구역은 저기 있는데 대산면 첨단화 거점 75만 평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명태균이가 제안하고 이것이 307만 평 부지로 창원시가 결국은 경남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구역 요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데
3구역에 해당되는 대산면은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이라 실제로 농림부가 이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큰 백을 믿고 이것까지 신청하게 했던 거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창원시나 경남도는 해서는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무모하게도 이것까지 같이 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때 민간인 신분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공무원과 소통해서 결국 이 3구역을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창원으로 현장 실사를 갑니다. 2022년 11월 23일에 가는데 이때 명태균 씨가 뒤에서 실사단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실사를 다녀간 당일 아마 국토부에서 실사를 했다 하면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용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합니다. 요것이 그때 나왔던 작성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사진을 위로 크게 올려라. 그리고 그 크기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어야 된다.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사모한테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1 국가창원산업단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지고요. 제2차, 제2단 2의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시면, 또 2022년 12월 31일 날은 연말이고 1월 1일 앞둔 날이라, 그날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절 인사,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을 보내니까, 새해 인사를 보내니까 그렇게 이제 답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때 명태균 씨가 창원 특례시 방위산업이죠. 원자력 특화 국가산업단지 2.0 지정 기원문이라는 걸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놓고 구체적으로 대통령한테 창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시면, 그로부터 3일 후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창원 산단에 관련돼서 정부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를 또 카톡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본부장님은 명태균인데 통화가 안 돼서 문자 드립니다. 방금 국토부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는데 장관님께서 VIP 업무 보고에 산단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 산단을 추진하겠다는 멘트만 하셨답니다. 최종 결과는 16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VIP의 내용, 발언 내용, 또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창원 산업 산단 선정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 일에는 국토부와도 직접 소통하고 국가산단 지정을 사전 조율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책사업이 민간인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유화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또 선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구역은 농림부에서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농도 변경이 불허된다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명태균 씨와 창원시 공무원들이 창원 산단 부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결국 1구역 빠지고 3구역 빠지고 2구역에서 일부를 포함하고 새롭게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109만 평인데 109만 평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 이것이 또 이렇게 결정되는 내용이 이 3월 15일 발표되기 44일 전인 1월 31일, 결국은 1안, 2안, 3안 아니고 2안 안에 있었던 것의 일부와 또
북면 동업 후보 예정지가 포함된 사안이라 해가지고 사안을 후보지로 예정돼 있다는 것이 이미 1월 30일 날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그 산업단지 선정 부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뿐만이 아니라 발표 하루 전인 김영선 의원실에는 그 보좌진이었던 강혜경 씨에 전화를 해서 창원 국가 산단이 확정되니까 바로 보도자료 뿌려라. 현수막 걸고 라면서 보도자료 현수막 제작할 걸 지시합니다. 이것이 3월 14일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경기도 경제부지사였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지역에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것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정 후보지로 우리가 신청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 발표되기 전까지 얼마나 예민하게 각종 방법으로 그 줄을 대서라도 우리가 선정되는지 그 부지가 어디인지 이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 부지사인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가 막힌 신통력으로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엄연히 민간인 신분인 명태균 씨가 이것을 어떻게 안 건지 우리는 너무 이 과정 중에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이런 일을 다 안다는 것은 형법 127조 그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거 있고요.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해서 투기 이익이 50억을 초과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들이 다 산단 선정 과정과 그 과정에 이권에 개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얼만큼 땅 투기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면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국감에서 의혹은 있는데 거래 내역을 국토부가 안 내놓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사진 갖고 그 사진에 관련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 사진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안에 그 김영선 의원의 동생들이 땅을 샀어요. 두 남동생이 그 둘째 동생의 부인 이름으로 이 땅을 사는데 아마 3억 4,500만 원을 주고 135평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절반의 금액은 셋째 동생이 근저당까지 잡고서 샀는데 보통은 이제 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성되면 이 안에 들어간 것은 재미를 크게 못 보죠. 그 주변 땅들이 보는데 그 주변 땅으로 처음에 예정부지로 안에 있던 것을 사는데 이것이 발표 며칠 전?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3월 8일이죠. 15일 날 발표되기 일주일 전. 그리고 또 아까 그 사진에 있던 한 사람이 요쪽 지역에 땅을 사는데 강시 투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2023년 1월 24일 날 자그마치 그 30억이 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와중에 벌써 325평을 팔아서 그 사이에서만 2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딨냐?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이 축하 파티를 한 이 사진에 그런 비리의 주범들이 다 있지 않겠냐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보면 명태균이 있고 김영선이 있고 그리고 창원산업단지 원장으로 내정자인 장동화가 있고 그리고 땅을 산 강모 씨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별장의 주인인 김한정 씨가 있고 김한정 씨는 누구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장입니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에 대납자로 의혹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최용일하고 홍준표 여론조사와 또 그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한 사람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와 불법에 카르텔이 있는 사람이 다 나온 사진이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걸 공개할 때는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했고 이 안에서만 찾아본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까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3배가 많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또 땅 투기에 사전 정보를 갖고 했을 건데 이것을 제가 그 창원 산단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명태균이 땅점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리 땅, 이 땅, 여기 이 번지수가 이 창원 산단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니다, 기다. 땅 이거 살만하냐? 그렇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점을 보듯이 확인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땅점을 봐줬다는 얘기가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그 각종 의혹에 창원지검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사진을 12월 2일 날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제가 사진을 공개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난리가 났는지 저를 12월 3일 날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할 텐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그리고 제가 오세훈 시장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 직을 걸어라. 나도 직을 걸겠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오세훈 씨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빼봐요.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오세훈의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가 있고 또 홍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용희가 있었죠. 그런데 요 두 사람이 명태균에 의해서 명태균과 함께 했던 불법과 불법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 이 사건이 판박이처럼 거의 같습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25번의 여론조사를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죠. 그리고 저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됐고요. 그 총 5차례 걸쳐서 3,300만 원을 대납하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26번을 하게 되는데 최용희, 박재기, 박모 씨 이런 사람들이 결국 4,370만 원과 그 1,500만 원 이렇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수차례 의뢰하고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 이렇게 증언도 하고요. 또 최용희 씨는 홍준표의 최측근인 최용희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시장 쪽에도 제공한 적도 있다.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인 강희경 씨는 그 박재기 씨가 2020년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명태균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언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또 대납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추측하건대는 이 김한정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정과 상생학교 이런 아주 사단법인 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가 7명인데 김한정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그중에 5명이 서울시의 유력 기관에 유관 기관의 주요 임원으로 현재도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임 당원을 명부를 전달하고 또 비용을 대납한 요 최용희 씨는 나중에 대구시 서울섭력사무소 소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대납한 박모 씨는 그 밑에 직원으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때마다 이 건이 터질 때마다 이 사람 가만두겠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건이 터진 그 다음날 바로 사퇴를 다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고 그러고 아주 그 사람들 허접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그 치부를 해버리고 바로 그만두게 했던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은 총선의 공천에 그 불법 개입한 것, 그것은 그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리고 국정 개입한 것, 이를테면 창원 산단 선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형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위반이고요. 또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비용 대납 이런 것은 홍준표, 오세훈 시장 두 사람 다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대선 후보는커녕 지금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고 제대로 된
우리 민주당의 그 대표나 의원들 같았으면 벌써 수십 번 압수수색과 소환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것이 계속 터오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의 압수수색 한 번 있었을 뿐이죠. 예, 현재 이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민간인 명태균 씨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들은 공천 개입만이 아닌 국가 첨단 산업자지 선정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을 했고요. 사전 정보를 유출해서 땅 투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12.3 불법 계엄은 본인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부를 덮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국정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데 이렇게 명백한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그 무장 군인에 의한 국회 탈취 여러 가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사건들을 아직도 헌재가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그 법치주의의 수준입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또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 국정농단들 일들이 반드시 제대로 밝혀져서 이제 그 헌재 판결이 조속히 있고 그래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일, 국정농단이 제대로 파악돼서 관련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활동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특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